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부천대학교의 교육혁신 사례에 대해서 발표를 맡은 교육혁신원장 박민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2019년부터 시작된 그 교육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각 대학의 교육혁신의 선두주자로서 열심히 대학 혁신을 위해서 달려오신 여러 사업 단장님, 그리고 뭐 관련된 보직 교수님들, 그리고 또 직원 선생님들 앞에서 저희 대학의 성과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갖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교육혁신 중에서 저희 대학에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아마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혁신 지원 사업의 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가장 활성화되었고, 그리고 많은 대학들이 어느 정도 다 체계를 갖춘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아마 세부 프로그램 영역들을 보면은 아마 대부분 대학들이 다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발표에서는 저희 부천대학교만이 하고 있는 무슨 특별한 스페셜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저희 대학이 어떠한 비전과 목적을 갖고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체계화시켰고, 그리고 그러한 체계화 속에서 어떠한 운영 성과를 달성을 하였고, 향후 이제 지금 이제 3년째 2주기 사업에 접어드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향후 남은 1년 동안 노력해서 이러한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어떤 질을 좀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과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이제 처음 생각을 할 때, 자, 교육 혁신이 이제 혁신 지원 사업에도 나와 있듯이 혁신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이고, 자, 우리가 이제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혁신 하는데 과연 우리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교육 혁신 지원 사업을 접근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자, 혁신은 기존에 없던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혁신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무언가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혁신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주기 사업 때는 이제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이 모든 전문대학들이 굉장히 체계화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왔었죠. 자, 그래서 2주기 사업에 저희가 접어들면서 이때 만드는 굉장히 다양한 저희의 교수학습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성을 갖고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프로그램을 체계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와 이제 질 관리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목적과 지향성을 갖고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제 이러한 그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사실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새롭게 변화되는, 아까 저희가 혁신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기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죠.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은 1주기 때 충분히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자, 2주기에서 그러면 새로운 관점에서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과연 교수자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 대학의 역할과 기능은 무엇인지, 학습자들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저희가 추구했던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혁신이었습니다. 자, 이런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는 아마 이제 교수님들께서 많이 다 이제 단장님들이나 저희가 혁신 지원 사업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수자들의 어떤 역할 변화라든가 학습자들의 굉장히 특성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뿐만 아니라 특히 저희가 그 2주기 사업 그 전후로, 시작 전후로 해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을 겪으면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의 교육 환경은 미래 학자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교육 환경의 변화,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그럼 교수자가 갖추어야 할 주요 역량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저희가 뒷받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수자들이 갖추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티칭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만 바라보았을 때 이제 수업 설계 역량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습자와의 소통, 요즘 학생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소통이죠. 소통이 되지 않는 교수님을 가장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교육 환경의 변화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디지털 역량도 혁신만큼이나 이제는 생존하기 위해서 내 아이의 선택, 내가 디지털
를 뭐 수업에서 활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이제는 굉장히 생존을 위해서 활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중요한 역량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자, 변화된 학습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저희가 이들에게 강화시켜 주어야 할 역량이라고 생각되는 측면들을 보았을 때 기초학습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아이들이 기초학습 능력이 굉장히 점점 더 저하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각 대학의 모든 분들이 느끼고 있는 문제일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굉장히 자기주도 학습 역량. 그 다음에 뭐 요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은 아마 모든 대학의 교육혁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키워드일 겁니다. 그래서 창의융합 역량 이러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체계화를 시켰습니다. 자, 저희 제목이 이제 E3 기반. 근데 여기 E3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학습자들이 이러한 역량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약간 단계를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enabling, empowering, extending에서 E를 따서 E3 기반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던 것이고 우리가 어떤 역량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지식이나 스킬 그리고 태도 및 가치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게 이제 enabling에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어떤 능력이죠. 지식, 스킬, 태도 및 가치. 자, 이러한 것들을 배운 후에 empowering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들을 동기를 갖고 목적의식을 갖고 자기의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뭔가 역량을 좀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고 확산하려고 하는 이러한 능력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empowering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empowering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역량을 갖춘 다음에는 최근에 이제 굉장히 공유와 확산은 중요하죠. 우리가 창의융합에서도 사실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춰야 할 가장 핵심은 바로 타인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통해서 성장 발전, 함께 성장 발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익스텐딩은 어떤 우리가 갖춘 역량이 나 하나의 어떤 내부적인 역량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확산되어서 공동체와 함께 공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익스텐딩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교수 프로그램, 학습 지원 프로그램 모든 것들을 enabling, empowering, extending이라고 하는 이러한 체계를 갖고 프로그램을 구조화를 하였습니다. 아마 요 밑에 있는 세부 프로그램들은 각 대학들에서도 많이 아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는 시간 관계상 소개드리기가 좀 그렇고 간략하게 저희가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교수 프로그램과 학습 지원 프로그램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교수법 특강도 이제 아마 대부분 학교들이 운영을 하고 있겠지만 이것도 저희가 교수자의 역량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던 앞에서 고민했던 수업 설계, 학습자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다음에 에듀테크 활용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큰 흐름 속에서 저희가 매달 교수법 특강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교수법 특강은 사실 교수님들이 이제 그러니까 오프라인으로 와서 참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수업 설계랑 관련된 부분들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학습도 굉장히 필요하고 또 신임교원 같은 경우는 강의계획서 작성법부터 차근히 뭔가 어떤 교수자의 역량을 갖추어 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자들을 위한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3개씩 개발을 해서 2022년도에는 2022년도에는 저희가 강의 계획서를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수업 설계를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교수자와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 촉진을 어떻게 하고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가지에 대한 온라인 컨텐츠를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교수님들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했고 특히 강의평가 하위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수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자, 작년도에는 이제 이것과 함께 저희 대학이 이제 1주기 사업 때 저희 대학에서 확산하고자 하는 혁신교수법을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플립러닝이나 문제중심 학습이나 그 다음에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교수님들에 대한 기초 교육을 저희가 매번 시켜드리기가 굉장히 쉽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컨텐츠로 개발을 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언제든지 교수님들이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교수님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교수자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은 각 전공별로 또는
전공이 섞여서 융합형으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수업 개선을 위해서 주제도 교수님들이 선정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아웃풋 결과물을 발표하는 저희가 교수자 학습 공동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수님들이 가장 교육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사실 실질적으로 교육학에서 관련된 연구들도 물론 이제 대학 교수는 아니지만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을 때 가장 어떤 혁신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고 혁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장 많이 됐던 것들은 굉장히 인포멀한 대화를 통해서라고 합니다. 공식적인 무슨 막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수를 받고 프로그램을 듣고 이런 것들보다는 교수자들끼리 모여서 굉장히 자유롭게 대화하는 이런 인포멀한 대화가 굉장히 혁신적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희도 운영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 교수님들이 함께 뭐 차 마시면서 또는 식사하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많이 오갈 수 있었고 저희가 뭐 이 내에서 내부적인 저희가 이제 지원 프로그램들도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어서 많이 그 도움을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마다 저희가 거의 2배 가까이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주제를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아마 논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작년과 올해 매년 끝나면은 저희의 우수 성과 발표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법 혁신이나 이런 그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새롭게 나왔던 이런 운영 성과를 가졌고 바로 이러한 운영 성과를 통해서 또 새로운 교수 학습 공동체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서 교수님들의 학습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이전에 우리 뭐 예를 들면 게이미피케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었는데 작년에 우수 성과 발표를 한 걸 보니까 A라는 어떤 교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신 걸 보고 좋았다라고 해서 그분을 멘토로 모셔서 또한 학습 공동체가 확산되는 굉장히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올해 저희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로 저희가 성과 발표회를 가졌던 부분입니다. 자, 저희가 앞에 이제 혁신 교수법도 교수법 개발과 관련해서도 새롭게 개발된 어떤 혁신 교수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성과 발표회를 통해서 과연 이런 것들을 적용을 했더니 학습자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것들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학습자들의 어떤 성취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실제 학습의 효율성이나 효과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교수법들이 어떤 측면에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교수님들이 또한 학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지원 프로그램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제 맞춤형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라고 해서 사실 아까 굉장히 대학 교수님들이 느끼는 가장 큰 학습자의 특성의 변화가 학력 저하의 문제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학습 동기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프로그램들을 일단 진단 검사를 통해서 기초학력 검사도 하고 저희가 뭐 핵심 역량 진단도 하고 MLST도 검사도 하고 뭐 UNI 학습 유형 검사도 하고 자 이러한 검사를 한 다음에 학습 컨설팅을 통해서 이러한 진단 결과 분석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세부적으로 이야기도 해주고 너희들이 그러면 이런 결과를 통해서 봤을 때 맞춤형 어떤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코칭도 하고 그리고 이 학습자들이 이제 학사 경고자나 이런 경고 위험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도교수 상담 연계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고 그다음에 실제 이런 검사를 해봤을 때 단순히 학습자들이 나타나는 문제가 학습의 문제인 것만이 아니라 심리나 진로 문제와도 연계가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고 자 저희가 학습 부진 요인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카테고리화를 해서 학습 동기, 전략, 습관, 문해력 부족. 그래서 이 각각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개발을 해서 학생들이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학생들 보면은 지금 거의 500명 정도 가까운 많은 학생들이 이런 학습 전략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었고 이것에 대해서 물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겠지만 사실 학사 경고자나 이제 학사 경고 위험에 있는 학생들은 맞춤형 학습 향상 프로그램을 사실 의무적으로 다 듣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성적이 향상이 되었고 그래서 성적 향상, 장학금으로 연계되는 것까지 학사 경고자들이나 대상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이제 문해력 강화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뭐 4년제든 전문대든 다 글 쓰고 말하고 사실 문해력은 모든 학습의 기본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이것이 뭐 한두 번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향상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 글쓰기 클리닉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낸 뭐 보고서라든가 아니면은 뭐 장학금 신청서, 뭐 공모전,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수업에서 자신의 발표문, 토론문. 그래서 이것을 온라인 글쓰기 클리닉에 지원을 하면은 3일 이내에 저희가 피드백을 제공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였고 사실 학생들이 홍보가 저희가 좀 부족했는지 참여 인원수가 이제 뭐 작년 대비 늘어나긴 했지만 아직 뭐 100명이 넘진 않지만 가장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4.9점 정도에 이것을 받아본 학생들은 바로 이것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저희 프로그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의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것을 저희 이제 캡스톤 디자인 수업과 졸업작품전과 연계해서 이러한 창의융합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을 굉장히 프랙티스 연습을 많이 해보고 결국 여기에서 굉장히 냈던 아이디어들을 좀 더 디벨롭 시켜서 추후에 캡스톤 디자인 수업과 연계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멘토링 프로그램도 아마 모든 학교들이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한 학기는 선배랑 함께하는 멘토링, 또 한 학기는 사실 학습 러닝 메이트 개념으로 친구와 함께하는 사실 그 학습 동아리 이렇게 두 가지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 보면은 이것도 학생들이 사실 500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뭐 전공 심화학습이나 뭐 자격증이나 외국어나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택을 얻고 있고 이것 또한 굉장히 학생들에게 만족도가 아주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까 학생들이 어떤 이런 확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학습 노하우 공모전을 2022년도, 23년도 2년간 운영을 했고 영상과 이제 에세이 형태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학생들의 어떤 노하우를 저희가 받았고요. 이거를 엮어서 저희가 이제 이번 그 2주기 사업이 끝났을 때는 부천 교육 학습 백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생이나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노하우, 선배들이 이렇게 공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노하우를 저희가 배포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 있는 것이 사실 또래나 자기보다 아주 조금 역량이 있는 높은 친구들의 사실 학습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다 잘 묶어서 부천 학습 백서를 지금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 동안 항상 이제 진행되었던 학생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우수 성과에 대해서 발표회를 가졌고 이것도 굉장히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저희가 프로그램이 체계화되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그 대략적인 저희가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쭉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들을 쭉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쯤에 와서 이제 성찰을 해본 거죠. 그럼 향후 앞으로 우리 프로그램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양적인 확산보다는 질 관리에 이제 굉장히 이제 초점을 두어야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프로그램들의 굉장히 특성이 일회적으로 끝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뭔가 혁신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야겠다라는 것이고 조금 프로그램 분석에 대해서도 저희가 데이터 기반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서 질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모든 학교들이 어렵죠. 학생 참여가.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바빠요. 그래서 학생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학생 참여를 위한 다양한 증진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뭐 이제 맞춤형 홍보 전략도 그냥 일괄적으로 뿌리는 문자가 아니고 맞춤형으로 저희가 좀 홍보 전략이나 비교과 프로그램 모듈화를 통한 어떤 학점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수 사례를 그러니까 사실은 교내에 우수 사례를 굉장히 확산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다. 5년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많은 결과나 아웃풋을 얻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확산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네 번째는 뭐 요즘 파트너십 교육 공간이 확장되었죠. 학교 내부의 공간을 넘어서서 지역 사회나 또는 타 학교와 그래서 이러한 파트너십 구축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확장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향후 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제는 저희가 처음에 혁신을 국가 재정 지원 사업 때문에 강압적으로 뭔가 어쩔 수 없이 했다면 이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혁신을 하려고 하고 이것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저희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마지막 이제 목표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향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 딱 맞춘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